자,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화면이 괜찮네요. 좀 버벅거리네. 왜 버벅거리냐면, 아예 캠을 바꿔버렸어요. 사무실에 있는 걸 가져다 다시 찍어요. 근데 이 캠이 좀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유, 피부 안 좋은데. 자, 어제 못 올려드린,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법인 영어 마스터 과정 챕터 2, 오늘 강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회계를 모르면 경영하지 마라. 자, 하지 말라니까.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계를 알아야지. 그래서 경영의 언어 회계는 알고 사업하자 파트입니다. 오늘은 경영의 언어 회계는 알고 사업하자. 회계 개념에 이제 세 가지 회계가 있어요.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있는데 세무회계는 날려버리고 세무사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비교해보고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채널에서 주 포인트는 뭐냐면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무엇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CEO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재무회계, 관리회계, 재무회계는 그냥 바깥 사람이 보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외부 여기 보시면 보고 대상이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이제 바깥 사람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정보가 필요한 바깥 사람이 보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CEO라고 가정하면 내가 보는 거예요. 즉 회사 내의 사람들이 회계가 필요한 회사 내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를 어떤 회계사님들 또 저도 경영회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의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어떤 그 좀 뭐랄까 어떤 틀이 있어야 되겠죠.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고도 정해진 기간에 보고해야 돼. 그래서 상장 회사들은 공시를 통해서 재무 보고를 하고 관리회계는 보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안 봐도 돼. 안 하면 안 봐도 돼. 근데 안 하면 회사가 위험하겠지. 그죠? 회사가 위험하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비정기 보고이지만 관리회계도 정기적으로 해야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중소기업은 1년에 한 번 재무회계 보고를 하지만 관리회계는 가능하면 매달 아니면 진짜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검토해야 된다. 원칙은 매달, 매주 이거예요. 사실은 매달, 매주. 왜? 회사의 숫자를 다루는 게 관리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 보고하느냐? 재무회계는 이런 거예요. 외부의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이런 데서 너네 회사에 돈을 빌려줄까? 너네 회사와 거래를 할까? 너네 회사에 투자를 할까? 이런 정보를 재무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획득하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관리회계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문제가 무엇이지? 지난주에 플랜 두 CA 했죠. 플랜 두 체크 액션 PDCA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 CFO, 그 다음에 실무자 등이 보는 거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의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프레임, 어떤 보고서에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보고서 양식이 있고, 뭐 IFRS, 뭐 기업회계 기준 등. 관리회계는 없죠. 그냥 그 회사에 맞게 쓰면 돼. 예를 들면 뭐 자금 일보, 뭐 자금 수지 계획, 뭐 일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란 개념이거든요. 내부 통제 시스템. 요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약간 좀 버벅거리긴 하네. 이상하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의무가 있죠. 재무회계는 보고 의무가 있고 관리회계는 보고 의무가 없어요. 그냥 보는 거니까 내부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재무회계는 과거의 정보들이죠. 과거의 정보를 현 시점에 보고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하여튼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쓰는 거예요. 대신 어떤 개념이냐면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만들어진 걸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플랜 두 C, 이런 개념, 플랜 두 C, 그 다음에 액션,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위한 비재무적 정보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뭐 그 어떤 인사관리 개념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고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재무회계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분식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관리회계는 그 시점이 딱딱딱 맞아야 돼.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경영이 가능해, 활용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가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경영에 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 거죠.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 이익의 분배? 왜냐하면 일종의 주주, 채권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익을, 뭐 예를 들면 채권자는 뭐 이자를 지급을 하고 주주에게는 어떤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자본이득이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이런 개념에서 재무회계가 목적이라면, 관리회계는 경영 목적입니다. 즉 경영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회계라는 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어떤 틀이 없지만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회계다. 이게 관리회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고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강제성은 없다. 보고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자, 다음 장. 자, 이런 사장님이 계세요. 이런 사장님이 계신데 한번 볼게요. CEO의 의사결정 회계를 알아야 하는데, 자, 이런 사장님이 계세요. 매달 매출액이 느는데 왜 현금이 항상 없을까? 자, 김 과장,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지금 이 사장님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항상 현금은 없는 거야.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돈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현금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운전 자본, 현금 전환 주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어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 과장님 통장이 얼마였지? 통장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컨설팅이란 말이야. 이런 CEO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컨설팅인데, 제가 오늘 우리 신인들하고 몇 번 우리 저 회사 팀장님들한테 재무 공부방에서 재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컨설팅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나쁩니다. 이 회사가. 이건 컨설팅이 아니고 사실의 적시죠. 컨설팅은 뭐냐면 사실이 이러니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셔야 됩니다라는 지표, 이정표를 제공하는 게 컨설팅이고, 그 실물을 제공할 줄 알아야 컨설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은 저랑 이 흑자 경영, 회계로 컨설팅을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컨설팅을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를 조금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장님이 우리 CEO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김 과장, 총목과장, 관리과장, 회계과장 우리 김 과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내일 한스은행 이자 빠져야 되는데 500만 원 부족해요. 사장님 돈 만들어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답이 더 가관이야. 뭐야? 지난달 매출이면 3,0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왜 1,000만 원밖에 없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뭐 가지급금을 썼든
뭐 다른 비용을 썼든. 자, 문제는 뭐냐면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러니까 이놈의 회사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항상 돈이 없어.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대표님 만나면 맨날 그래. 아우, 돈이 없어. 현찰이 없어. 이래요. 그런데 회계를 잘 알고 숫자를 잘 보는 대표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허허허 웃거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 책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니면 이 벽에 보면 생산 목표량, 뭐 돈 관련된 이런 부분들엔 보고서들이 붙어 있거나 어떤 결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관리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보면은 언제 무슨 보고를 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화돼 있다 이거죠. 즉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결국은 이 사장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고 회계 시스템이 필요할 거예요. 관리 회계 시스템. 이건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한 보고서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직원 교육이 필요하냐면 이 김 과장은 내일 1,500만 원의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즉 직원에게 자금 수지가 어떻고 수금 관리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사장님은 바쁘니까 스스로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직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이 보고를 하고 어떻게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교육을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 직원이 그만두고 새 직원이 오더라도 매뉴얼에 맞게 회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흑자강형 회계로 컨설팅의 한 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매출 수금이 안 되는데 나갈 돈은 꼬박꼬박 나가고, 자, 이것도 직원 교육이 필요하고, 자, 수금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수금 관리가 안 되면 이유를 찾아야지. 수금 관리가 안 되는 이유. 뭘까? 첫 번째, 거래처가 돈이 없다. 그러면 솔루션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두 번째, 채권 회수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정책을 개선해야 되죠. 정책 개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직원도 가만히 있고 사장님도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컨설턴트 인하우스 어드바이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CU의 문제 뭐냐? 위에서 다 얘기했다. 결국은 이런 사장님들, 감으로 경영하는 사장님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해야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음 장. 자, 그러면 사장님이라면 진짜 어떤 정보 알아야 되느냐? 저 손익 정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고 뭐 손실이 어디서 나고 어디에서 수익이 나고 어디에서 손실이 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출을 일으키면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이런 손익 정보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가 정보. 우리 회사의 고정비는 뭐고 변동비는 뭐고, 이거 만드는데, 자, 이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100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 회사는 110만 원이 들어갈까? 예상 원가 혹은 표준 원가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지만 원가하고 실질 원가 차이는 왜 날까? 그리고 내가 그걸 검토하고 있고 개선 방향을 잡고 있는가? 이걸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익 정보도 이거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이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생산량은
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밀가루 100kg로 빵을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100kg로 100개는 너무 조그만가? 자, 뭐 밀가루 1kg로 빵을 10개를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15개밖에 안 나오지? 이런 거. 아니, 이 정도면 100개가 팔려야 되는데 왜 50개밖에 안 팔리지? 아니, 이 정도 빵은 90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왜 100원이 들어가지? 야, 이거를 150원에 팔아야 될까? 120원에 팔아야 될까? 올해 나는 뭐 10억을 뭐 이익을 남겨야 될까? 20억을 남겨야 될까? 이거를 숫자로 관리하고 있나요? 대표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없다. 이러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 그래? 장사와 사업의 차이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즉 시스템 여부라 그러는데, 시스템이 없이 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에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음,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 회계로 컨설팅에서 해결해 나가봅시다, 같이. 예,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우리도 잘 살아. 자, 그 다음에 현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나는 현금주의자야, 나는. 한스 어드바이저는 현금주의자입니다. 저는 현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우리가 어떤 사업 행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뭘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캐시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캐시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캐시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회사를 운영하는 운용비, 맨날 운영비 대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운전자금 대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정적인 운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사장님이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 회사 현금 전환 주기가 이런데 이건 잘못된 거야, 개선해야 돼, 좋아, 나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통해서 나의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서 돈맥경화가 오느냐, 이런 것들 고려해 봐라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0억 원이 있어요. 10억 원이 있는데, 있으면 좋겠다. 10억 원이 있는데 지금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요. 자, 그런데 내가 10억 원을 여기 다 넣을 것이냐, 5억 원만 넣고 나머지 7억 원은 대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10억 원을 이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기느냐 등등의 고민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계 있으면 막 사, 그냥 사장님들 중에. 그리고 해결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사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컨설팅 하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런 회계 정보를 알아야 경영 목표가 생길 겁니다. 그걸 짤 수 있지. 이런 게 있어야 목표가 짜야지. 매출은 얼마 하겠다. 우리 회사는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뭐 원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남들이 100원에 파는 거 90원에 팔아도 똑같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원가 우위 전략. 우리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핸드폰 남들은 100만 원에 파는 거 우리는 좋은 기술, 뭐 어떤 성능이 훨씬 좋으니까 200만 원에 팔 수 있다. 차별화 전략. 혹은 두 가지를 잘 혼합해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혼합 전략, 원가 우위 차별화 전략, 이런 거. 그다음 이익 목표. 자, 이렇게 했을 땐 영업이익이 얼마인데 원가 우위로 전략 갔을 때는 많이 팔아야 많이 남는다. 차별화 전략은 정말 품질이 중요하니까 고품질, 뭐 저기 뭐야, 우리가 그냥 불량 안 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서비스 관리도 잘 되게,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익 목표를 하기 위한 어떤 행위 전략까지 만들어내고, 회계 정보, 매출액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생산은 잘 되고 있는지, 판매 단가는 적절한지, 적절하게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익은 적절하게 날 것인지, 이런 거를 정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검토해야 돼요. CEO라면 회계사래. CEO라면 손익 정보는 한 달에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 결정할 때, 자, 이런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해보니 비용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기계를 사야 될 수도 있다. 신제품을 더 개발 박차를 하자. 연구개발 비용을 더 들이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 뭐가 필요하냐면, 회사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관리하는 것, 이게 관리회계,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고,
이걸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 컨설팅을 해주시면 기업 대표님들이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강의 안내 및 신년 간담회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앞에 조금 버벅거렸던 것 같은데 좀 괜찮네요. 그대로 진행하겠고, 혹시라도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버벅거리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퇴근하고 동영상 촬영을 회사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오늘 좀 바빴어요. 교육도 하고 뭐 회계 뭐 미팅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약속 때문에 이제 영상 올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버벅거리면 큰일 나. 자, 아, 자, 2월 7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저희 사무실 쪽에서 할게요. 멤버십 여러분 무료, 일반 강의 들으실 구독자 여러분들은 10만 원입니다. 요즘 구독자도 잘 안 늘어나고 강의 이렇게 뭐도 많이 줄었어요. 역시 뭐든지 지속적이고 꾸준하지 않으면 확실히 반응이 옵니다. 만약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고객이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구독자 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꾸준한 어떤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이 안 되면 고객은 준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든 사업은 그렇다.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다. 꾸준하게 열심히 방문하고 고객을 만나지 않으면 성과는 줄어든다. 멤버십 간담회 논의는 제가 명절 즈음에 지나서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 강의 컨텐츠는 요거 이렇게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캡처해 놓으셨다가 이런 강의라면 내가 들어볼 만하다 하시면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세부 항목을 간과하는 것은 돈을 책상 위에 놓아두는 것과 다름없다. 돈을 훔쳐가는 것은 도둑만이 아니다. 관리 못하는 게 그것도 도둑이나 마침비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는 명절이죠. 명절이네 벌써. 그러면 인사를 다음 주에 드려도 되네. 26일. 어쨌든 벌써 1월이 또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고, 사실상 그 다음 주는 뭐 영업을 할 수 없는 주간이니까 이번 주가 영업 마감 주잖아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내시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요. 추웠다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이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빌면서, 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